2022년 7월 19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왜 시작부터 혀가 꼬일까요?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로 유명한 미국 작가 스펜서 존슨의 책 행복에 보면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필요하니까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니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필요하다고 해서 다 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싶어 후회되고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해야만 내 인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긴 탓입니다. 인생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분명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는 이 중엔 무엇을 한번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한번 그렇게 원했다 하면 그것을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그 사실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매달리는 삶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중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해로운 것도 있고 탐욕스러운 것도 있고 비도덕적인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조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하셨기에 평생 궁핍한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후손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무렵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에게 남은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신 탓입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자손의 미래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 같은 선조는 되지 말자. 후손들의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는 선조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자고 하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원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출판사를 위탁받아 경영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자본주의 회장께서 제게 골프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주말이면 골프 모임을 갔는데 골프를 배워 그 모임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를 맡은 것이지 골프를 배우기 위해 맡은 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월든을 쓴 소설로 마음이 또 급해졌나 봅니다. 한때 저는 월든을 쓴 소로처럼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다. 소로와 같은 삶의 형식을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철학자 고영곤 박사께서 내장산에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살고 계실 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고 박사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지피라는 고 박사님의 소박한 내면적 삶을 들여다보며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을 열심히 찾아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수도자들의 삶을 담길 원하면서 절대자와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 속에 제 삶을 눕혀보고 싶었습니다. 푸른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맑은 바람 따라 기도하고 작은 산새 소리에 눈을 뜨는 삶이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작가들에게 무료로 집필시를 제공해주는 만해마을이나 토지문화관에서 몇 달이고 서울 나들이를 하지 않고 책 읽고 글쓰기만을 원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섬 속의 섬인 제주도 우도가 너무 아름다워 우도 바닷가 민박집에서 몇 달이고 혼자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원해보았으나 제가 사는 서울의 집, 그 좁은 아파트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서정적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을 직접 만들거나 후원 사업을 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 또한 제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삶에는 제 몫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제가 원하는 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라도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만이 제 일이며 지금 제가 지니고 있는 것만이 제 것일 뿐입니다. 제 몫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 제 목만 있는 그대로 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 삶은 아름답고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원하는 것을 계속 원하기만 한다면 제 삶은 분명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사제인 손우배 신부님께서는 내 몫인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수십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상의 중심에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 평화가 찾아오고 인생에서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낭독을 하는 중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오늘 아침에 눈을 기분 좋게 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루틴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재생 목록 시각화 영상들 모아놓은 것을 틀었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산다. 2분짜리 짧은 긍정 학원으로 시작합니다. 그 학원을 마치고 시각화가 나옵니다. 시각화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시각화 중에는 호흡이 나옵니다. 호흡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호흡을 하고 있을 때쯤 제 코에 담배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호흡을 중단하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저층이기 때문에 밖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새벽에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가 있는 이 새벽에 누가 이 공기를 해친 담배를 피울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뭐지? 화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호흡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집안 창문에서 아니 집안 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밖에 좀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흡연하라고.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약간의 불쾌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나봐. 아니, 창문으로 다른 집에도 담배 냄새가 간다는 것을 왜 모르지? 하며 저는 제 생각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순간 어머, 밖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담배는 누가 피는 거지?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데. 창문에서 담배를 피나? 창문에 담배를 피면 그 담배 냄새가 어디로 가지?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가지. 그러면 누군가는 담배 냄새를 같이 맡아야 되잖아. 자기 집이지만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나지만 그냥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물론 그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만 어디서 피는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조금 제가 도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피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음 먹고 호흡하는데 호흡 끝에 딸려온 그 담배 냄새,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이 복식 호흡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마신 그 담배 냄새, 그게 조금 싫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그래서 밖으로 허공에다가 누가 담배를 피는 것인가,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게 담배 냄새가 나의 숨에 딸려오네. 이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단지 허공에 대고 말을 던졌을 뿐입니다. 제 말로 인해서 그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말이 더 길었지만 리브가의 낭독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낭독으로 기쁨을 찾았습니다.